책으로 만나는 우리 생활 속 궁금한 이야기들, 보기11 출판사와 팟빵이 함께하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1980년대 국민학생이었죠. 그때는 국민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는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990년대 1위는 의사 선생님이었대요.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아이돌, 유튜버, 이런 네. 거 있지 않을까요? 1인 크리에이터. 1인 크리에이터. 네, 라고 하는데,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이 소개팅할 때 저희 때는 취미가 뭐냐, 약간 이런 네. 고루한 질문들을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 채널을 즐겨 보냐는 질문을 물어보기도 한대요. 이게 우리 저번 시간인가 한번 요조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요? 유튜브 무슨 채널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답 많이 들을 수 있다고. 그때 저 되게 신박하게 들었었는데 요즘은 소개팅 대사군요, 그게. 네. 얘기 나온 김에 장 작가님 어떤 영상 주로 유튜브로 즐겨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개 동영상들. 근데 이제 한국의 그 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만드시는 채널들은 요즘 약간 너무 귀여움을 강조해가지고 좀 보기가 느끼하고 네. 그냥 그 버추얼 독 워킹이라고 네. 개들이 보라고 만든 그 개 산책 동영상 네. 그거 되게 열심히 봅니다. 되게 개 보라고 만든 영상을 되게 장 작가님이 즐겨 보신다. 멍멍. 알겠습니다. 네. 유주님은 어떤 거 보시나요? 저는 지난번에 저희 뒤풀이 할 때 네. 술집에서 제가 네. 커밍아웃 했는데 네. 저는 피지 짜는 영상 피지 짜는 채널을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이제 채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코피지 그 외에 이제 얼굴 여기저기에 있는 이제 피지 그리고 뾰루지 짜는 귀 안에서도 짤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징그러운데 너무 쾌감이 있어요. 그거 보면. 아니 근데 저쪽에서 막 이렇게 괴성을 지르시는 분들 다 나랑 재밌게 봤잖아. 지금 우리 뒤풀이 할 때 얘기 나오면 나도 막 이러면서 동영상까지 찍어. 그땐 재밌다고 다 막 맞장구 치시더니 네. 대낮에 이런 얘기 밝은 데서 하니까 다 막 이렇게 발을 끄시는 맞아. 정말.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달리기의 취미가 생기면서 네. 발목 강화 운동, 무릎 부상은 이렇게 대처해라라는 식의 그런 헬스나 운동 관련한 채널도 되게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것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들을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은 유튜브 보는 사람들을 책을 읽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대단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작가의 말로 만나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유튜브 성공의 비법서로, 누군가에게는 프리랜서의 눈물의 일기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튜버를 꿈꿨던 사람이 이 책을 읽고 되레 생각을 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책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게 될지도 모르죠. 그 어떤 결과로 이어지든 조금이나마 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책이기를 바랍니다. 책에 관한 유튜브 채널을 하듯 유튜브에 관한 책을 쓰고야 마는 독자가 마음을 담아 씁니다. 네. 목소리 너무 듣기 편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로 책 권하는 법의 저자이자 유튜브 채널 겨울 서점을 운영하는 북튜버 김겨울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책 이게 뭐라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되게 이거 직접 부끄럽다.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부끄럽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겨울서점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책을 몇 권 쓴 김겨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저희가 예전에 어떤 이제 그
그 도서관 행사 때 네. 뵌 적이 있고 네. 그때 이제 저희 그 팟캐스트에도 나오셨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떡볶이 집에서. 네네네. 떡볶이 먹으면서. 근데 그리고 나서도 좀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제야 네. 모시게 되어서 이제야 좀 약간 좀 속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네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나와주셔서 감사하죠. 일단 이제 북튜버 김겨울 작가님 모셔서 이 질문을 이제 가장 먼저 드려야 될까 봐요. 북튜버라는 단어가 네. 뭘까? 네네. 이게 뭘까? 그리고 이 단어라는 것을 혹시 김겨울 작가님께서 만든 것은 아닐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무슨 단어인가요? 일단 유튜버 플러스 북이고요. 책이고요. 가끔 진짜 아주 가끔 제 채널에 혹은 제가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한 채널에 북튜버라 그래서 탈북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진짜 가끔 달려요. 네,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 알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요, 진짜로. 진짜 네.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신데. 놀라운 센스인데. 네. 근데 북은 책이고요. 네. 제가 만든 단어는 전혀 아니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미 외국에서 쓰고 있던 단어예요. 그랬구나. 네, 북튜버분들이 많이 계셨고 저는 이제 거기서 참고해서 이걸 북튜버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보고 이제 저를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혹시 김겨울 작가님께서 북튜버로 데뷔하기 이전에도 다른 북튜버 분들이 혹시 계셨나요? 저는 네. 김겨울 작가님이 처음 알게 된 네네네. 편인데. 그래요? 원래 계셨고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상당히 많은 편이었고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네, 몇 분 정도가 원래 채널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랬구나. 네. 저도 1호 북튜버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군요. 네.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책을 다루는 채널들은 계속 있어 왔고요. 약간 제가 어떻게 운 좋게 좀 구독자가 많아진 편이어서 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된 경우고 저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 전에도 하셨었죠. 1호 북튜버가 아니라 1등 북튜버. 아니 1등이라도 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런가요? 네, 약간 그 각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네. 책을 뭐 요약해주고 이런 채널들은 또 그 나름의 인기가 대단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냥 적당히 알려진 유튜버 정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 김겨울 작가님의 또 이력이 또 굉장하잖아요. 네. 우리 김겨울 작가님한테 구구절절 오래오래 보자. 네. 그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사인해주신 장 작가님께서 한번 애정어린 목소리로 한번 그럴까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 표정이 되게 이렇게 어디 한번. 네, 정말 프로필 이렇게 들으면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북튜버로 활동하기 전부터 독특하고 다양한 이력을 쌓아오셨고요. 책 읽고 글을 쓰고 노래 만들고 부르는 인디 가수로 활동을 하셨었고 네. 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게 올해인가요? 한국일보 신춘문예의 그 네, 본심에 네. 올라갔던 게 네, 올해 바로 올해인. 네. 그때 이제 필명으로 네, 그냥 김겨울이란 이름으로 냈는데 그렇습니다. 당연히 심사위원 분들은 저인 줄 모르시고 어차피 참, 이름 가리고 심사하니까 네. 그냥 발표할 때도 모르셨대요. 근데 발표된 걸 제가 보고서 뭐야 이거 이러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네.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네. 그걸 이제 보시고 겨울님이셨냐고 네. 연락을 받았었죠. 네. 그랬군요.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부문이었는데 네. 심사위원이 서유인 시인님이었다고 들었어요. 서유인 시인님이랑 김민정 시인님이랑 김민정 시인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때 되게 놀래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유튜브로 책 권하는 법, 이 책 이전에도 독서의 기쁨, 활자 안에서 유영하기를 쓰신 무려 3권째 책을 내신 작가님이시고 현재 유튜브 채널 겨울서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요. 그 피아노도 정말 수준급으로 잘 치세요. 피아노도 입상 경력이 있고 발레도 하셨다고 하고요. 정말 뭐 그 외에도 너무너무 진짜 다재다능하세요. 춤도 진짜 잘 추세요. 춤추시는 영상도 제가 봤는데 보셨어요? 진짜 나는 너무 이게 어떻게 급조해서
되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냥 벌칙 예, 영상이었어서. 벌칙 수행하는 걸로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춤 사위냐. 정말 이거 춤 사위? 받아들일 수 없다. 전에 춤 추셨어요? 어렸을 때 역시. 어렸을 때 댄스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역시. 아, 발레도 배우시고 그냥 그거 말고 이제 방송 댄스 같은 것도 하신. 그냥 뭐 힙합 재즈 이런 거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냥 아. 동아리에 있었던 거고 발레는 사실 취미인데 이렇게 막 엄청 잘하거나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취미로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다 얘기하지 못한 본인 생각에는 이제 쑥스러워서 말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재능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네. 실은 평소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죠. 네, 네. 되게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거 어떻게 다 하세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인데 사실 저는 시간 관리라고 부를 만한 걸 하고 있다고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태스크가 생기면 그냥 달력에 써놓고 그 날이 되면 그냥 그걸 해요. 그냥 그게 다거든 나한테. 이걸 시간 관리라고 부를 수 있나? 약간 그런. 근데 또 시간 어. 관리하면 또 장 작가님이 작가님이. 또 서운하죠. 그렇게 저 시간 되게 펑크 많이 내는데 저 그리고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겨울 작가님 혹시 뭐 막 써놓고 해요. 그리고 뭐 잠은 뭐 한 2시간 정도 자고 뭐 막 이런 거 아니죠? 전혀 아니고요. 네. 잠 잘 자고요. 네. 그게 뭐랄까 해야 될 일을 잘 쪼개서 잘 이렇게 날짜마다 나눠서 적어놔요. 이걸 하루에 이걸 다 끝낸다 이런 게 아니라 유튜브라고 하면 뭐 대본 쓰기, 촬영하기, 컷 편집하기, 뭐 후반 작업하기 이런 거를 다 나눠서 달력에 써놔요. 그것만 하고 쉬는 거예요. 오늘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그냥 쉬고 다음날 되면 그거 하고 또 다 끝내면 쉬고. 그 쉰다라는 게 지금 다른 일 하는 걸 쉰다라고 하시는 거죠. 쉬어야지 하면서 그런 거 발레하고 같다. 맞아. 이제 아니, 쉬어야지 하면서 피아노 치고 쉬어야지 그리고 춤추고 쉬어야지 하면서 책 쓰고. 얄미워. 이게 약간 근데 좀 부정하기 좀 힘들긴 한데 이게 취미인 활동이 있고 일인 활동이 있는데 취미인 활동은 휴식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일을 마치고 나면 자유롭게 합니다. 쉬고. 쉴 때 뭔가 남들이 보기엔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피지 짜는 영상이라든가 이렇게 개 보고 산책하라고 하는 기분 맛보라고 만든 영상 보면서 쉬는 아니요. 반성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거 하면서 많이 쉽니다. 이렇게 유튜브 틀어놓고. 네, 여러 가지 작업하고 계시지만 일단은 지금은 이제 북튜버로 모셨고 또 북튜버로 제일 알려져 있는데요. 정작 북튜버는 이렇게 막 엄청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신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되어 있더라 이런 말씀 하신 걸로 알아요. 네네.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네, 제가 마포 FM이라고 되게 작은 지역 방송국 DJ를 하다가 그 다른 뮤지션 분하고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방송이었어요. 그걸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마무리할 때쯤에 좀 내가 좋아하는 걸로 방송을 하는 게 되게 재밌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혼자서라도 뭔가를 좀 해보자 싶어가지고 팟캐스트 같은 걸 할까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다가 팟캐스트 하면 다 빨간 책방 들을 것 같은 거예요. 제 거 누가 듣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진짜 노바디니까. 그래서 팟캐스트가 가능성이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유튜브도 제가 즐겨보고 있었거든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더니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책을 소재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고 제가 보고 싶어하는 영상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왜 아무도 안 하지? 내가 할까? 이러고 그냥 바로 뛰어든 거죠. 시장 선점의 효과를 노리고 아주 크게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조금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책을 읽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고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도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김겨울 작가님의 이제 겨울서점 같은 경우를 보면 호흡이 되게 길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점점점 호흡이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책도 너무 길고 어렵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핵심만 짧고 빠릿빠릿하게 이제 네. 탁탁 집어주고 넘어가는 걸 더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라고 이렇게 시도를 함과 동시에 잘 될까? 내가 이걸 오래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여타 등등의 걱정 같은 것이 처음에 좀 있으시진 않으셨는지. 그게 아예 없었어요. 조금도. 네, 왜냐하면 구독자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독자를 늘리는 게 목표도 아니었어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한 거고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못하면 이거를 어떻게 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출판사 같은 데 취직을 해야겠다.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약간 그냥 되게 안이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라서 네. 이걸 가지고 이게 나의 어떤 중요한 커리어가 되거나 아니면 막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식의 걱정도 없었고 반대로 뭐 이게 너무 유명해져서 내가 막 너무 얼굴이 소위 팔린다고 하는 얼굴이 팔리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도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별로 걱정이 안 돼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구독자가 지금 11만 명 좀 넘는 거죠? 네, 12만 명 가까이. 가깝고 네. 이 정도면은 사실 이제 출판계에서 사실 뭐 유튜브고 뭐 다른 거고 뭐 팟캐스트고 어떤 카페고 이런 거를 네. 막론하고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채널이라는 거 굉장히 지금 귀하기도 한데다가 네, 네. 또 내용도 겨울서점 내용이 그냥 막 어떤 그냥 홍보 채널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굉장히 참 저희가 뭐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책 이야기를 되게 다정하고 소중하게 이제 풀어주시는 귀한 어떤 그런 뭐 채널? 네, 뭐 그런 거라 가지고 다들 눈여겨보고 있고 다들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시작은 뭐 생각 없이 하셨다고 네. 하지만 그 와중에 생각도 많이 드셨을 텐데 하시면서 네. 그런 이야기 같은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책 제목이 유튜브로 책 권하는 법이고 저는 부제가 너무 좋은데 보는 사람을 읽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관하여인데 네. 책도 보면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북튜버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노하우를 설명해주는 파트도 있고 또 이제 개인 김겨울로서 보는 사람을 읽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과 나 사이에 이제 네.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한 발 걸치고 있는 영역이라 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두루두루 하다가 또 끝에는 한 해 말이니까 그냥 네. 올해의 책수다 네, 네. 시간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많아질 네. 것 같아요. 네. 그 책에도 쓰여 있는데 네. 숫자에 되게 연연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된다라고 네, 네.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독자 수를 지금은 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말 유튜브로 책 권하는 법이라는 책 안에 정말 알짜배기 정보가 너무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이것만 그냥 정독해도 일단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네. 무리가 없을 정도의 네, 네. 친절한 어떤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네. 하시잖아요. 계정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유심히 봤어요. 네. 난 다시 할 수 있다. 계정은 있는데 영상이 이제 몇 개가 올라와 네네. 있는데 이제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는 조악하기 그지없는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것을 그냥 업로드한 것에 불과한 그런 영상인데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읽었는데 네. 약간 체념에 가까워지더라고요. 저도요. 이게 네.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저는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뭘 하나 브이로그 같은 걸 찍어도 편집하는데 하루가 다 걸리고. 그렇죠. 예. 근데 겨울 작가님도 처음에는 그런 식의 어떤 시행착오를 다 겪어오셨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영상의 분위기나 소재나 전달 방법이나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하나도 모르니까 일단 해보고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바꿔보고 좀 괜찮았다. 그러면 거기서 또 발전을 시켜보고 그 과정이 계속 이제 있었던 거고요. 지금도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채널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계속 뭔가 수정을 계속 거듭해 나가는 방향성이나 분위기나 이런 거를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죠. 네, 저도 되게 많이 헤매면서 막 편집도 제가 다 직접 하니까 처음엔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편집 프로그램을 일단 받아가지고 다 눌러봤어요. 그냥 눌러보고 그냥 짧은 거 편집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유튜브에 검색하고 뭐 뭔가 효과 같은 걸 이제 만들거나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구매를 해서 그 파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구매를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 막 맨땅에 헤딩하듯이 해가지고 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리고 네. 시행착오도 많이 거쳐야 되고 고민할 것도 많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막 유튜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뭔가 정말로 이걸 즐기는 사람은 그게 또 그 과정이 또 재미니까 그런 분들은 재미있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의도치 않게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 네. 다 유튜브를 포기하시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이거 혹시 네. 읽고 나서 저도 겨울님이 하라는 대로 책에 적힌 대로 착실하게 해서 제 채널을 만들었다. 나도 유튜버가 됐다라는 그 사례를 네. 혹시 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 나도 그럼 해봐야지 네. 하는 감상을 일단 많이 받고요. 네. 또 하나는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이 책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미 채널 북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이제 발전을 시키고 싶고 저한테 팁을 얻고 싶으신 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참고를 해야지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독자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읽고서 시작하신 분은 저한테 그런 언지를 주신 분은 없었어요. 계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네. 의도치 않게 읽고 나서 나는 포기했다 이런 말씀을 네. 하신 분은 많았어요. 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쓰고 나니까. 네. 사실은 뭐 이렇게 굉장히 이해가 되는 건데요. 저 이 책 읽고 많이 놀랬거든요.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버에 대해서 인식이 그냥 뭐 앉아가지고 대충 쉽게 돈을 버는 네네. 직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이어진 결과로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러고 아무 준비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 작가님은 겸손하게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시작했다라고 하시지만 책에 보면은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몇 가지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네. 싶은데 일단은 페이스북으로 할 것이냐 유튜브로 할 것이냐 네. 이것도 플랫폼 특성을 그쵸. 고민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네네. 읽기 전엔 몰랐는데 이게 두 개 되게 다른 거구나. 엄청 달라요. 네, 그걸 네. 알았어요. 네. 어떻게 다르죠? 페이스북이 일단 지금 영상 쪽에선 거의 완패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지금 격차가 이제는 벌어졌는데 네.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페이스북에서도 영상을 만드는 분이 많았어요. 책에 관련된 것이든 인터뷰가 됐든 아니면 정말 뭐 후킹이 있는 영상들이 됐든. 근데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은 페이스북은 제가 어떤 좋아하는 이 영상 좋다라고 했을 때 그 영상을 만든 그 사람이 제작한 영상을 정주행하기가 너무 불편한 구조인 네. 거예요. 그렇구나. 그 사람의 채널에 들어가서 보기도 너무 불편하고 하나하나 클릭해서 봐야 되고 그것도 안 뜨는 영상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새로운 영상을 올려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도 내 피드에 뜨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유튜브는 구독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내가 이 채널을 유심히 지켜보겠다라는 것에 가깝고 또 다른 글이랑 섞여 있지 않잖아요. 글이랑 네. 사진이랑 이런 게 섞여 있지 않고 영상만 다 있으니까 훨씬 더 집중이 되고 정주행하기도 훨씬 좋고 조금 더 아카이빙이 되는 네. 성질의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유튜브다라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고 페이스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저도 알고 있었지만 저는 페이스북 영상은 이렇게는 발전이 없을 거라는 그냥 직감이 들었어요. 보면서. 그래서 이건 유튜브가 맞겠다. 제가 유튜브를 좋아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성향과 여러 가지 네. 봤을 때 유튜브가 잘 맞다.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보면은 유튜브를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많이 봐야 된다라고 맞아요. 하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유튜브나 그러니까 진짜 장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유튜브나 한번 해볼까라는 식의 나를 붙여가면서 네. 유튜버나 한번 되어볼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도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외로 많은가 봐요. 생각보다 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더라도 되게 한정적인 그냥 보는 채널만 좀 보고 보는 장르만 좀 보고 우리처럼. 근데 그렇게 보는 건 사실 뭐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시작하겠다고 하면 조금 더 다양한 영상들을 참고하면 이제 다양한 표현 방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인기 있는 유튜브 영상이 같은 문법을 따르고 있진 않거든요. 맞아요. 네, 채널마다 컨셉도 다르고 편집 방향도 다르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채널들을 봤으면 좋겠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뭐 간혹 가다가 전혀 다른 채널 안 보고 막 너무 기발하게 잘하는 채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흔한 케이스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보면서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제일 앞장에 드렸죠. 네. 김겨우 작가님은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네. 어떤 유튜브 채널들을 즐겨보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약간 계속 변화가 있기는 한데 네. 요새 제일 많이 보는 거는 그 투셋 바이올린이라고 우리나라 채널은 아니고요. 어떤 네, 건가요? 호주의 바이올리니스트 2명이서 하는 채널이에요. 네. 둘 다 프로페셔널 바이올리니스트고 뭐 프로페셔널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바이올린도 했었던 그 두 청년이서 하는 채널인데 바이올린을 소재로 한 코미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명한 영상들은 우리나라 자막도 번역이 되어 있는 영상들이 있고 거기는 구독자가 한 180만, 190만 정도 돼요. 그래서 되게 즐겨보는 채널이고 그리고 문명 특급도 좀 챙겨보는 편이고 문명 특급. 네, 그 스브스 뉴스에서 분리된 제재님 나오시는 그 채널도 이제 올라오면 좀 챙겨보고 그 아르테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 중에 모차르트 편 쓰신 김성현 작가님이 그 클래식 톡이라는 채널을 얼마 전에 여셨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재밌겠다. 채널도 즐겨보고 있어요. 재밌게. 말씀 되게 재밌게 하시잖아요. 네, 네, 말씀 되게 가면도- 잘하세요. 네, 극적으로. 네. 그때 팟캐스트 나오셨을 때도 되게 막 네. 이렇게 막 근데 약간 과장- 드라마틱한. 네. 네. 목소리도 약간 크시고. 맞아요. 맞아. 네. 오페라 되게 톤. 유튜브에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유튜브에 되게 잘 네, 맞으실 네. 것 같은 그런 그렇네요. 분이네요. 네. 채널도 재밌어요. 저는 이제 또 읽으면서 그 앞부분 읽으면서 네, 또 네. 느끼는 게 유튜브를 좋아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해야 되고 유튜브에 어울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것도 느꼈는데 특히 이제 북튜버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더군다나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나는 그게- 책을 네, 그렇게 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유튜브라는 그 매체는 별로 안 좋아하면서 돈이 된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본다니까 하고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또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유튜브 이제 소재 중에 책이 또 특히 어렵다고 네. 그런 말씀 같은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또 유튜브의 문법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여러 형식이 있는데 그런 거 고민 안 하고 북튜버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질책은 아니지만 약간 뭐 조언이죠. 슬쩍 네. 조언하시는 좀 부분들이 권유? 있었는데 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네. 들어볼까요? 이제 유튜브에서 잘 나가는 장르들이 뭐 먹방, 네. 그다음에 키즈, 네. 뷰티, 뭐 테크 등등등 눈에 보이는 걸 소재로 보통 하잖아요. 네. 사람이 먹는 걸 보는 거고 뭐 리뷰하는 것도 화장품을 보여주고 IT 기기를 보여주는 건데 책은 뭐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뭐 표지 보여주는 거 몇 분이나 되겠어요. 표지 얘기 한 3분 하면 끝일까?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용인데 네. 그걸 어떻게 전달하느냐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여줄 게 없으니까 뭘 보여주지?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결정을 했어요. 유튜브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든 고민이 그거였어요. 뭘 보여주지? 뭐 하는 건 하는 건데 네. 뭘 보여줘야 될지가 너무 고민이 돼서 거기서부터 기획을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을 다양하게 구성하자라는 생각에서 기획도 다양하게 해보고
뭔가 책의 내용을 설명할 때도 화면 자료를 조금 많이 써서 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해본 것이고요. 이렇게 3년 정도 하면서 이제 느낀 이 고민을 저는 3년 정도 되면 이제 그만할 줄 알았는데 계속 아직도 매주 하고 있어요. 이젠 좀 익숙해질 때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영상 만들면서 이번 영상은 어떻게 구성하지를 매번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영화 유튜버 같으면 이런 걱정 안 하겠죠. 이건 정말 걱정 안 하더라고요. 네. 그냥 따서 쓰면 되니까 그쵸. 이게 뭐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혹은 계약을 해서 이제 따서 쓰면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이번에는 작가의 이력을 어떻게 안 지루하게 화면에다 보여주지 막 이런 되게 사소한 것부터 큰 고민까지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고민을 계속 하게 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영상이 답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좀 쓴 거죠. 영상 문법이라는 것도 이제 볼 때는 몰랐는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신경 써야겠다. 그쵸. 그런 거 느끼게 돼요. 하다못해 이제 뭐 사소한 로고 같은 것도 있겠고 또 어떤 이 형식을 이제 1인 VJ라고 할까요? 얼굴을 드러내고 네, 네. 설명을 하느냐 아니면 영화 예고편처럼 네. 뭐 이렇게 주로 뭐 소설 위주로 뭐 앞부분 줄거리를 설명하는 걸로 마치느냐 뭐 이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도대체 컨셉트가 뭐냐 이런 고민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채널 전반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가 되는데요. 네. 제 채널은 좀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잡힌 경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배경이 책장이고 이제 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뭐 목소리의 덕도 조금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채널 분위기가 되게 제가 채널 초반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되게 다락방에 온 것 같다 내지는 좀 서재에 온 것 같다 이런 식의 감상이었어서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좀 더 발전을 시켜야겠다 이게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발전을 시킨 거죠. 화면의 톤을 조금 더 따뜻하게 이제 보정을 한다든지 뭐 앵글을 잡을 때 그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쓴다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톤을 잡은 건데 그건 이제 채널마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컨셉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영상 주제도 이제 연결돼서 도출이 되고 영상의 분위기나 문법 같은 것도 같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겨울님 그 유튜브를 볼 때 그 배경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책장이 나오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이사하셔가지고 좀 커졌어요. 커지고 좀 말끔한데 네. 이게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뒤에 서재가 약간 조금 흐트러진 서재.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서재가 아니라 그냥 약간의 배치도 약간 다르고 약간 흐트러져 있고 좀 앞에 막 누워 있고 뭐가 이렇게 잡동사니가 이렇게 매 방송마다 다르게 잡동사니가 맞아요. 있고 좀 지저분한 그러니까 많이 지저분하진 않지만 기분 좋은 지저분함이 이렇게 있어서 그 생활감 그러니까 진짜 여기 같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주는 게 너무 좋으면서도 또 동시에 어떤 그 생각이 들었냐면 분명히 김겨울 작가님도 이런 질문을 들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저는 이제 책방을 하면서 그 질문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요조님은 여기 있는 책 다 읽어보셨나요? 약간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김겨울 작가님도 이제 뒤에 이제 항상 서재가 있고 이렇게 생활감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다 설마 이 책들을 다 읽어보신 건가요? 막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댓글로도 달리고요. 실제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방송을 시작할 때는 초반에는 그 어느 정도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됐었어요. 제가 책을 사는 속도와 책을 읽는 속도 사이에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됐는데 이게 책을 선물을 받기도 하고 뭐 출판사에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 와중에 또 저도 사니까 점점 이 갭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분명히 방송을 시작할 때는 웬만하면 다 읽은 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사했잖아요. 이사하면서 책을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안 읽은 책의 비율이 좀 많아졌다. 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4분의 3
정도는 읽은 책이고요. 4분의 1 정도는 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책들이에요. 네. 아직 그래도 읽은 책이 더 비율이 꽤 높으시네요. 아직은 다행히 좀 더 많은데 이거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은 더 멀어지면 아예 못 읽을 것 같아서. 약간 그 움베르토 에코가 그런다면서요. 이거 다 읽은 책이에요 하면은 아니 다 읽은 책을 뭐하러 꽂아놔요? 뭐 이런 식의. 맞아요. 그분은 막 네. 몇만 권씩 가지고 있으니까.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얼마 전에 김중혁 작가님이 이제 저희 책방에서 행사가 있어서 네. 놀러 오셨거든요. 근데 진짜 그 작가님이 제 책방에 들어오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네네. 제 어떤 큐레이팅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거. 네. 네, 딱 한 바퀴를 이렇게 둘러보시면 책을 쫙 보면서 네. 저한테 했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여기 책 다 읽어보셨나요? 진짜. 그건 약간 놀리려고 하는 말씀이시겠죠? 그래가지고 진짜 식은땀이 막 나면서 작가님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불가능합니다. 내가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거 어떻게 다 읽어요? 근데 너무 많다. 김겨울 작가님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책방 하고 싶다?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진짜 요만큼도 생각이 없어요. 왜요? 서점이 망할 것 같아요. 겨울님이 하면. 네, 제가 하면 필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경영 이런 데는 재능이 없고요. 네. 제가 읽고 싶은 책만 잔뜩 사다가 그대로 이제 그걸 끌어안고 폐가망신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네, 저는 서점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손님맞이 이런 거를 또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해요. 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어가지고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그래서 서점은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시면 또 막상 되게 그러게. 잘하실 것 같은데. 예. 손님 올 때마다 그 시그니처 메뉴, 메뉴? 멘트. 시그니처 멘트 하시면서 아주 능란하게 잘 맞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하여튼 망할 것 같아요. 제가 하면. 아니 이 유튜브 채널 이제 개설하고 운영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코 어떤 일도 대충 하시지 않을 것 같고 자기가 하는 일의 업의 본질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할 것 같거든요. 저희 사실 전 이 부분 읽으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한 게 컨셉트 어떻게 정하셨는지 이따가 좀 말씀을 들어보고 네. 저는 이제 책이개머라고가 한 시즌이 끝나고 시즌 2 때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를 처음 하니까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컨셉이 뭔가 그래가지고 뭐 팟캐스트 또 진행을 하셨던 분들이 오시니까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 근데 신영철 평론가님 오셨을 때도 한번 여쭤봤고 근데 독서 팟캐스트에서 뭘 하는 거예요? 했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뭐 약간 그랬었고 김하나 작가님은 여쭤보니까 자기는 책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매력을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토크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리고 지금 뭐 책이게 뭐라고를 보면 가끔은 작가하고 토크쇼이기도 하고 가끔은 책 내용 요약할 때 좀 비중이 더 있기도 하고 뭐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말로 이제 한 줄로 잘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작가님이 그걸 말로 자기가 하는 작업을 말로 한 줄로 설명할 때 네. 되게 많이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한번 거기 어떤 거라고 설명을 하시고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된 과정도 좀 듣고 싶고 그러네요. 네. 그 보통 제가 이제 채널 정체성 얘기를 할 때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책을 제법 많이 읽는 사람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책들을 소개해주고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것은 100% 저의 독자로서의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이고 제가 무슨 책을 막 교수님들만큼 전문가적으로 읽거나 뭐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책을 안 읽는 사람이냐 하면 그렇다고 하기엔 책을 좀 많이 읽는 그러니까 저의 실제 독자로서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튜브도 그런 입장에서 책을 읽는 사람 혹은 읽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된 거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유튜브는 되게 그 유튜버의 정체성이 많이 반영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으로 뭘 하기가 좀
그게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채널 컨셉도 자연스럽게 저희 정체성에 따라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지향성도 마찬가지로 책을 통해서 제가 무슨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제가 너무 책을 좋아하는 게 사실 영상에서도 티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랑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뒤에 이제 좀 나오기는 하는데 그 콘셉트는 이제 마음속에서 나의 네. 정체성이라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상황이 요구하는 게 이 정체성이랑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느 출판사에서 이 책을 꼭 홍보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 출판사의 요구가 있을 때도 있겠고 또 이제 게스트를 모시게 되는 경우에는 네네. 아무래도 어떤 함께 화면에 나오는 사람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네. 또 뭐 그 책에 대한 나의 느낌을 그렇게 막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뭐 또 다양한 형식으로 하실 때 사실은 이제 책이 아닌 거를 가지고 뭐 댓글을 소재로 얘기를 한다든가 네, 네. 이런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때는 이렇게 좀 뭐 고민이 되거나 갈등이 되거나 그러실 때는 없나요? 갈등이 많이 되죠. 그럴 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방침을 정했는데 네. 제가 하고 싶은 책만 받아요. 아, 그러니까 광고를 하더라도 네네. 제가 재밌게 읽었거나 제가 꼭 소개하고 싶거나 그러니까 제가 잘 전달할 자신이 있는 책을 하고요. 제가 읽는데 잘 모르겠거나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없는 분야의 책이거나 이건 내가 잘 전달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책은 광고주 분께 말씀을 드리죠. 이제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책은 아닌 것 같다. 좀 더 잘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것과 상황상 해야 될 것 같은 것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게 겨울서점의 중요한 동력이고 보시는 분들이 저에 대한 신뢰로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고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쓰죠. 저는 그 어떤 책을 소개하고 네. 이제 독서 활동을 이렇게 개몽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외에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아마도 이제 장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 그리고 이제 독자들의 이제 니즈에 네. 이제 그때 즉석에서 이제 생각난 아이템으로 하는 것일 텐데 예를 들면은 갑자기 영어 공부 기법 영어 공부 맞아요. 방법을 막 알려주실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난 네. 영어 공부 이렇게 했다. 네. 그럴 때도 있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그냥 ASMR처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켜놓고 책 정리하는 거를 이렇게 네, 보여주셨던 네. 적도 있고 그리고 전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재밌는 그 방송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좀 예전에 봤었어서 그 철학자 올림픽이었나? 아, 철학자 이상형 월드컵. 아니, 철학자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 네. 진짜 이상하잖아요. 인터넷에 있어요.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겨울 작가님이. 그래서 네네. 막 진짜 저는 뭐 철학에 대해서 1도 모르기 때문에 네. 정말 처음 들어보는 철학가들이 막 있는데 누구 딱 떼어놓고 막 누가 더 좋은지 네. 자기의 이제 우리 그 이상형 월드컵 하듯이 네, 철학자를 맞아요. 나의 이제 철학적 가치관과 어느 사람이 더 이제 더 잘 맞는지를 네.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 별로야. 막 이러면서 맨 끝에 근데- 쇼펜하우어 나오고 막 이러면 그때 근데 재는 약간 건가요? 개그에 좀 더 가까운 거기는 네, 했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네. 좀 농담하는 식으로 되게 뭔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좀 책이랑 관련 없는 사실 영상들은 되게 가끔 올리고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철학자 아. 이상형 월드컵도 그렇고 영어 공부 방법도 그렇고 좀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콘텐츠를 약간 이벤트 하듯이 뭐 7만 명 되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리는 것이고 사실 제 스스로의 방침은 어떤 영상을 올리든 책이랑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탠스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드는 영상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영상이 내용이 더 중요하고 그게 책에 관련된 것이어야 이 채널의 정체성이 유지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는데 가끔씩 이제 그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면 좀 재밌으니까 좀 같이 웃어보자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만들기도 하죠. 사실 이제 기존의 어떤 뭐 라디오의 독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팟캐스트도 뭐 피드백을 안 받는 건 아닌데 네. 유튜브만큼 받지는 않잖아요. 그쵸. 여기에는 정말 댓글이 활발하게 달리고 또 가끔은 이제 아예 생방송을 하면서 네. 실제로 대화까지 하시고 하니까 이게 인기 유튜버들은 또 필수적으로 그 피드백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네, 네. 근데 굉장히 이게 약간 힘들겠다 수준이 아니라 와 이렇게 힘들어 싶은 거였어요. 좀 마음고생도 하셨던 것 같고 네. 좀 예상치 못한 일이 늘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댓글도 참,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댓글이 말썽이 심한 편은 아니에요, 지금은. 네. 근데 이제 조금 채널이 커지면서는 약간 그런 게 생겼던 적이 있는데 그게 저도 제 채널의 특징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욕하고 가시는 분은 잘 없어요. 영상을 다 봐요. 되게 정성스러운 악플을 다세요. 되게 내용을 다 알고 네. 숙지한 후에 되게 모욕적인 말을 한다든지 되게 처음에 너무 누가 적응을 하겠어요. 너무 놀랐고 상처도 받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피드백이라는 게 너무 어떤 때는 너무 보람이 되고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관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되게 양날의 검이더라고요. 어쨌든 피드백 없이는 근데 발전하기가 어렵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게 약간 유튜버들의 숙명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냥 적응했어요. 그냥 어느 정도는 이게 유튜버라는 직업에 따라오는 것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고 숫자를 보는 것도 이제는 그냥 이렇게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고 조회수나 뭐 구독자 수나 좋아요 수 이런 거를 보기는 하는데 약간 이게 좀 뭐랄까 이렇게 그거에 너무 영향받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게 어쩌면 북튜버 그 채널에 달리는 어떤 댓글의 특징인가 봐요. 그러니까 서평도 약간 그런데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 모이는 사람들 자체가 어떤 막 돈이나 뭐 이런 거보다 어떤 영광, 인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이 사람은 부당한 인정을 받고 있어. 너는 사실 별거 그쵸. 아닌데 뭐 언론이 띄워줬어. 뭐 평론가들이 띄워줬어.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정의감을 가지고 이제 깎아내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정치 댓글이라든가 뭐 이렇게 무슨 TV 프로그램 영화에 달리는 댓글이랑 달라요. 되게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파괴력을 발휘해 보겠다. 필력을 그냥 다 쏟아 부어가지고. 근데 악플이라는 게 이게 진짜 정신승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 팩트이기도 한 것이 그만큼 이제 인기 얻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증거의 하나로 이제 악플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도 게시판이 있잖아요, 팟빵에. 근데 저희도 진짜 악플이 진짜 잘 안 달리는 그 방송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쩌다가 악플 달린 거나 혹은 뭐 작성자 뭐 무슨 어로 삭제됐습니다라는 게 떴다거나 그런 거 보면은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도 그냥 그만큼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악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좀 여유 있게. 그러니까 불가피하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 인정투쟁 하니까 생각나는 게 까미가 노벨상을 받잖아요. 노벨문학상을. 노벨문학상 받은 다음에 프랑스 문학계에서 왕따가 돼가지고 되게 괴로워했다고 젊은 놈이 노벨문학상 받았다고 다들 시기 질투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이렇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글 쓰고 책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오늘은 이 1부에서는 이제 김겨울 작가님 유튜브로 채권하는 법 중에서
유튜브로 채권하는 법을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2부에서 네. 보는 사람을 읽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관해서 네. 얘기를 해보고 저희도 뭐 책 좋아하는 사람들 다 세 사람이 모였으니까 네. 책 수다 얼마나 떨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악플 수다만 떨었네. 그러게요. 이렇게 길어질 줄이야. 악플도 재밌어요. 아니, 얘기하면. 다들 할 말이 많아서 그래요. 이 주제는. 네, 그러면 2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책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